드디어라고 써야 될지 결국이라고 써야 될지. MB가 드디어 소환되는 겁니까? 결국 소환되는 겁니까? 둘 다 한 것 같은데요. 답변 괜찮았습니다. 질문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변호인들하고 준비 한참 하고 있겠죠. 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게 아직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온전한 사람을 못 봤다. 다 그래요? 대가를 치른다 뭐 그런 예. 식의 얘기인데. 그러면 뭐 변호인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여간 지금 이 상황이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검찰과 이명박과의 이제 어떤 대결이 아니라 네. 이명박과 측근 간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아. 왜냐하면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이제 뭐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이제 물증들이 좀 쭉 나왔는데. 그렇죠. 이명박 사건은 사실 진술만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그 다량의 문서가 나왔잖아요. 그 문서가 나왔는데 예. 거기서 결정적인 게 나왔는지 그건 아직 검찰에서 이제 뭐 예. 발표를 한 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예. 이제 언론상으로 보거나 예. 또 검찰 내부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그 물증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은 취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제 저는 기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니까 기자들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검찰 내부 상황 얘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진술 거의 대부분이 진술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광범위하게 수사를 이렇게 펼치는 이유가 예. 이제 뭔가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안 나오니까 자꾸 이제 그런다는 얘기인데. 아하. 그러니까 이제 측근과 이명박 간의 대결이라는 얘기는 측근이 다 뒤집어 쓰느냐. 예. 아니면 이제 보스답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느냐. 그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그래 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기조로 조사에 응하느냐. 아니면 제 부하가 다 한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하느냐. 그런 형국이 되고 포인트는 이거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게 나오잖아요. 왜 많은 게 나오냐면 검찰에서 이제 진술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자꾸 증거를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은 본인이 이제 거기서 뒤집어 쓰기 이제 싫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토 빌딩까지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다급해요. 지금 구속된 측근들은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쓰게 생겼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워낙 제가 얘기했듯이 치밀한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장례를 내다보고 다 만약에 이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언행을 다 조심하고 신중한 사람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럼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서가번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겠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MB 사건 날 때 모든 언론도 그랬고 심지어 우리 정도원 의원님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돈 가져오란 말을 안 했다. 내가 어때 내가 쓰지 않았다. 내가 결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결정적으로 재판에서는 수사하는 게도 그렇지만 재판에서는 결국은 증거주의가 증거주의 원칙인데 그 구체적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진술이란 게 그 정황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뭐 기타 이른바 특수 2부에서 한 것 그다음에 첨단 범죄 수사 1부에서 한 이 다스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그 당사자들로 구체적 지금 이 증거들이 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기소를 하는데 기소까지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게 큰 그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를 수는 없는 거고 한 번 불러서 이제 모든 걸 끝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영장을 청구하든 말든지 할 텐데 그럼 그 검찰도 그만큼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어차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부릅니까? 그럼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최대한 때 준비를 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는 얘기고. 예. 아까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형제들 간에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상원 회장이 뭐 검찰에 가서 그 뭐 진술했다 이런 보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되는 순간 삼성 그 뇌물일죄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러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 51% 이상이 돼야지 확실하게 주인이거든요. 사실 기업은. 아, 잠깐만요. 예. 그럼 이 법률 대응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51%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검찰에서는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주식 한 주만 나와도 씌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로. 잠깐만. 예. 근데 문제는 간다고? 아니요. 예. 근데 그 문제는 그 김재정 씨 이 상속세를 물납을 하면서 예. 그 지분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지금 김재정 씨 그 지분 그 전에는 이제 모든 행위들은 위법된 행위들은 그때 그 전에 나왔으니까 예. 그 관계만 김재정 씨 그 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결제하고 지배했다. 예. 이런 정황들을 다 진술을 받아 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그거를 지금 MB 형이 다 감당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다섯 것만 해도 클 거고요. 이상원 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 회장도 예. 그렇고 그 사장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 특활비 관련돼서 또 뇌물 관련돼서 김백준 기획관이 다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 감옥을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세훈 국정원장도 그렇고. 예. 지금 말씀대로 이 측근들하고 싸우는 건 맞는데. 네. 결국 그래서 그 측근들이 검찰에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결국은 감옥을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형량의 문제. 그거를 다 뒤집어 쓸 만큼 MB와의 관계가 특별한 정말로 특별한 관계였겠냐.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급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정도원 의원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거의 다 본인이 뒤집어 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뭐 이제 자기가 아니 원세훈 건은 본인이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 댓글 공작하고 이런 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알았고요. 근데 보고 다 했고요. 지시했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는 종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검찰 특활비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보고했다고도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했냐 안 했냐만 적시가 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보고했다라고 했으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검찰에서도 안 내놓겠죠. 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도원 전 의원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탈락을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자, 그럼 다스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지분율 얘기한 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분율은 얘기는 법적인 거니까 좀 재미없는 얘기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녹록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굉장히 지금 제 느낌은 다급해요. 검찰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만약에 기각되면 그게 이제 무속이 되는 그거는 상당히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구속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구속을 하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을 바로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둘 다 이제 구치소에다 넣는다는 게 그렇죠. 좀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걸 안 하자니 형평성에 또 어긋나고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구속하지. 그러니까 그 고민. 예. 아니 말씀하세요. 그 고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MB를 14일 날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기소가 14일 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MB 쪽에서는, 응하겠다. 수사에는 응하겠는데, 출두 일자를 좀 늦춰주라. 네.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출두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김백준 기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과 보고 시험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보고. 비유 괜찮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조그만한 틈도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측 입장 아닐까. 예.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 애청자라고 밝히신 분이 그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동시에 구속시키는 부담감을 말씀하셨더니 전두환 노태우를 생각해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별로 부담이 안 됐다.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가 있다. 전례가 있다. 네, 이걸 환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청구한다? 예. 이렇게 일을 하면은 재앙이죠.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청구 안 하면 재앙이죠. 그러면 네, 이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차피 쭉 갈 수밖에 없다. 예. 문제는 그러면 또 법원 손에 달린 겁니까? 발부 여부는 어차피 그렇죠. 법원의 소관 사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아마 그 14일이 다음 주 수요일일 겁니다. 저희 직설 다음 주일 때 아마 또 그날일 것 같으니까 요 얘기는 좀 그날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번 이야기를 좀 가겠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가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야말로 그 초상집에다가 또 사르는 판이죠. 그래요? 예.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방선거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물론 또 이제 진행상을 좀 봐야 됩니다. 진행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어제 오늘 나왔던 진행 상황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거는 뭐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좀 무책임하겠죠. 그래요? 영향이 있지만은 있죠. 있는데 이 건을 가지고 야당에서도 정치 공세를 계속 하거나 또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하는 순간 야당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우리 사회의 이 변혁에 또는 전환의 과정으로 변화 발전의 과정으로 봐야지 보고 자성하는 각자가 정치권에서도 정말 자성하면서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에 이용하겠다 유불리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순간 아마 또 다른 또 역풍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지사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미투라는 쓰나미가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정치권까지 이제 지금 왔는데 그렇죠.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여당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 튈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함부로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잠깐 쉼표 찍고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전효옥 전 의원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여의도엔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두 분도 여의도 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 국회에 있다 보면 별의별 또 국회 내 찌라시 소문들이 또 난무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청소하는 분들 얘기 뭐 그냥 많이 회자됐어요. 아침에 청소 노동자분들 무슨 얘기요? 의원 회관에 이제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청소하러 들어가면 쓰레기통 얘기 직설 코너가 굉장히 야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두 분은 똑같은데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 그럼 정치권에서도 여의도에서도 미투 바람이 불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권력자로 통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미투 바람은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미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확산이 되죠.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돼요. 그래요? 진짜 살벌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그 수석 대변인을 비롯한 몇몇 당직자들은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을 한 걸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미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갖는 그 특성이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내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그 한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대나무숲 이런 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익명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가번 의원님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도 뭐 그야말로 초기 아니겠습니까? 예. 초기 때문에 그랬고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예. 여의도가 갖고는 좀 묘한 약간의 그 특수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특수성이요? 이게 이제 어쨌든 또 정치적 기반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 상황들이 혼재돼 갖고 있죠. 서로 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거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본질적으로는 저는 같다고 보고, 예. 결국 결코 이 무풍지대 자유로울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산이 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문화가 그러했다. 이 두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초기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근데 뭐 이 교통방송 아침 프로 하고 있는 김호준 씨는 이제 이게 진보 진영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 그 의미가 또 이제 심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쪽 진영이 더 취약하다는 그런 또 한편의 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이제 이 쓰나미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멀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발언이신 거죠? 예. 지금 아직 멀었다. 네. 예. 혹시 그러면 최근에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접촉을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있는지. 좀 패닉 상태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예. 그러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가 지금 이제 거의 충격을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자기 자신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겠죠. 나는 뭐 하자가 없나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하여간 참 어렵습니다 요새. 지금 세상이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투가 자기를 겨냥했다가 좌파만 잡아갔다. 그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그 뭐죠? 무슨 사건? 발정제 사건. 예. 예. 그걸로 이제 이게 덮어진 셈인데. 네. 발정제 사건이 그게 결국 그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다닐걸요 아마. 예. 그렇게 보세요? 예. 하여간 재밌는 분이세요 그분은. 엉뚱한 것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청와대 가서 예. 이제 일단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안희정 전 지사 여기 막 사석에서 임종석 시장한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나 안 맞는 격식이 안 맞는 얘기고 예. 자리에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런 자리에 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례하고 예의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럼 의도적 발언이라고 보세요? 실수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 했다. 예. 그러니까 작심하고 한 겁니다. 자기 얘기를 덮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속칭 질렀다. 예. 의도적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이유는 자기의 그거를 덮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시중에 뭐 찌라시들이 난무하니까 예. 뭘 어디서 봤는지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속한 거죠.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예, 얘기가 재미없네요.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예. 예.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더 들어가지를 않도록 하고요. 뭐 자연스럽게 오늘 그 청와대에서의 어떤 그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차 모임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두환 의원님은 대북 특사단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성과를 가지고 온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게 네. 과거에도 이제 그런 입장을 북한에서 보인 게 여러 번이에요. 그래요? 9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면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표시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핵 개발했잖아요. 물론 지금 너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북한에서 저렇게 이제 조금 양보 내지는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잘한 거죠, 우리가. 그렇지만 경계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계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과거에 또 그랬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그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쨌든 판문각이긴 합니다만 자유집이긴 합니다만은 평화의 집, 평화의 집에 남측 그까지 우리 땅으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군사분계선에서 한 200m인가 그래서 남쪽이 되는 그런 게까지 실제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말 그대로 금기시되어 있는 비핵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야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 자체도 상당히 파격 아닙니까? 그렇죠. 파격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란의 경우는 제재가 들어가서 20개월 만에 이제 대화에 나오고 4년 만에 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은 제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셈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아픈 모양이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의 약점을 봤으니까 아마 더 이제 소위 속된 말로 깨갱할 때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전망하세요? 바로 이제 북미 대화로 가면서 훈훈한 분위기 연출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더 조일 거다? 더 문을 부라리면서 조임을 들어가겠죠. 정의용 특사단장이 미국에 가는 메시지는 따로 있다. 그렇죠. 따로 있다. 어떤 것들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보내온 메시지가 상당히 엄청난 파격적이었다고 하면은, 미국에 트럼프에게 보낸 메시지도, 현재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또 그거조차도 사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만큼,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제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정의용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하기 한 30분 전이었어요. 8시로 예정됐으니까 물리적으로 했는데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북 특사단이 가서 남북 간의 핫 라인을 개설하고 올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있다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셨는데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일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했거든요. 아무도 못 했죠. 이것이 한다더러 예를 들어서 통일전 선보고 국정원이라든지 이 정도의 급에서의 한 라인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정상 간 한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파격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 관계 또 한국과 미국 관계, 중소 관계 하여간 중소 관계란다. 중국과 미국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이제 위치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는데 잡은 셈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칭찬할 만한 얘기죠. 실제로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를 연설 비서관이 쓴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진정성들이 서한을 지난번에 김여정 부위원장 왔을 때 김영남 부위원장 면담했을 때 다 대통령의 그 진정성들을 확인하고 가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또 그 서한을 직접 쓸 정도로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진정성이 전달돼서 결국 거기서 신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기대 이상의 상당한 지금 보따리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한때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드라이브 아닙니까? 이 정도. 드라이브 일본 패싱이라고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굉장히 국제관계에서 역량이 있는 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외교적인 역량이 상당한 것으로 아무튼 잘 꿰어서 한반도에 좀 평화가 정착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왔는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여당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 튈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함부로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예.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잠깐 쉼표 찍고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네. 전효옥 전 의원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여의도엔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두 분도 여의도 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 국회에 있다 보면 별의별 또 국회 내 찌라시 소문들이 또 난무해요. 예.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옛날에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청소하는 분들 얘기 뭐 그냥 많이 회자됐어요. 아침에 청소 노동자분들 예. 뭐 무슨 얘기요? 의원 회관에 이제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 청소하러 들어가면 쓰레기통 얘기 직설 코너가 굉장히 야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두 분은 똑같은데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 그럼 정치권에서도 여의도에서도 미투 바람이 불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권력자로 통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미투 바람은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미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시작했죠. 예. 그래요? 예.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확산이 되죠.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돼요. 그래요? 네. 진짜 살벌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그 수석 대변인을 비롯한 몇몇 당직자들은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을 한 걸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미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갖는 그 특성이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내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그 한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대나무숲 이런 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익명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가번 의원님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도 뭐 그야말로 초기 아니겠습니까? 예. 초기 때문에 그랬고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예. 여의도가 갖고 있는 좀 묘한 약간의 그 특수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특수성이요? 이게 이제 어쨌든 또 정치적 기반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 상황들이 혼재돼 갖고 있죠. 서로 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거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본질적으로는 저는 같다고 보고, 예. 결국 결코 이 무풍지대 자유로울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산이 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문화가 그러했다. 이 두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초기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근데 뭐 이 교통방송 아침 프로 하고 있는 김호준 씨는 이제 이게 진보 진영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 그 의미가 또 이제 심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쪽 진영이 더 취약하다는 그런 또 한편의 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이제 이 쓰나미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멀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발언이신 거죠? 예. 지금 아직 멀었다. 네. 예. 혹시 그러면 최근에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접촉을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드디어라고 써야 될지 결국이라고 써야 될지 MB가 드디어 소환되는 겁니까? 결국 소환되는 겁니까? 둘 다 한 것 같은데요. 답변 괜찮았습니다. 질문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변호인들하고 준비 한참 하고 있겠죠? 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게 아직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온전한 사람을 못 봤다. 다 그래요? 대가를 치른다 뭐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러면 뭐 변호인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여간 지금 이 상황이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검찰과 이명박과의 이제 어떤 대결이 아니라 네.
이명박과 측근 간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이제 뭐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이제 물증들이 좀 쭉 나왔는데. 그렇죠. 이명박 사건은 사실 진술만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그 다량의 문서가 나왔잖아요. 그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게 나왔는지 그건 아직 검찰에서 이제 뭐 발표를 한 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언론상으로 보거나 또 검찰 내부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그 물증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잠깐만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은 취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제 저는 기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니까 기자들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검찰 내부 상황 얘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진술 거의 대부분이 진술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광범위하게 수사를 이렇게 펼치는 이유가 이제 뭔가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안 나오니까 자꾸 이제 그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측근과 이명박 간의 대결이라는 얘기는 측근이 다 뒤집어 쓰느냐. 아니면 이제 보스답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느냐. 그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그래 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기조로 조사에 응하느냐. 아니면 제 부하가 다 한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하느냐. 그런 형국이 되고 포인트는 이거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게 나오잖아요. 왜 많은 게 나오냐면 검찰에서 이제 진술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자꾸 증거를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은 본인이 이제 거기서 뒤집어 쓰기 이제 싫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토 빌딩까지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다급해요. 지금 구속된 측근들은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쓰게 생겼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할 워낙 제가 얘기했듯이 치밀한 분이거든요. 그래요? 장래를 내다보고 다 만약에 이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언행을 다 조심하고 신중한 사람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럼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서가번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겠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MB 사건 날 때 모든 언론도 그랬고 심지어 우리 정도원 의원님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돈 가져오란 말을 안 했다. 내가 어때 처분하지 내가 쓰지 않았다. 내가 결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결정적으로 재판에서는 수사하는 게도 그렇지만 재판에서는 결국은 증거주의가 증거주의 원칙인데 그 구체적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진술이란 게 그 정황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뭐 기타 제 느낌은 다급해요. 검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만약에 기각되면 그게 이제 무속이 되는 그거는 상당히 재앙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구속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구속을 하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을 바로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둘 다 이제 구치소에다 넣는다는 게 좀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걸 안 하자니 형평성이 또 어긋나고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구속하지. 그러니까 그 고민, 아니 말씀하세요. 그 고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MB를 14일 날 소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기소가 14일 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MB 쪽에서는 응하겠다. 수사에는 응하겠는데 출두 일자를 좀 늦춰주라.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출두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김백준 기소장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전과 보고 시험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보고. 비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그마한 틈도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측 입장 아닐까.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 애청자라고 밝히신 분이
그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동시에 구속시키는 부담감을 말씀하셨더니 전두환 노태우를 생각해 보세요라는 문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별로 부담이 안 됐다.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가 있다. 전례가 있다. 네, 이걸 환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청구한다? 예. 이렇게 일을 하면은 재앙이죠.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청구 안 하면 재앙이죠. 그러면 네, 이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차피 쭉 갈 수밖에 없다. 예. 문제는 그러면 또 법원 손에 달린 겁니까? 발부 여부는 어차피 그렇죠. 법원의 소관 사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아마 그 14일이 다음 주 수요일일 겁니다. 저희 직설 다음 주일 때 아마 또 그날일 것 같으니까 네. 요 얘기는 좀 그날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번 이야기를 좀 가겠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가번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야말로 그 초상집에다가 또 사르는 판이죠. 그래요? 예.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방선거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물론 또 이제 진행상을 좀 봐야 됩니다. 진행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어제 오늘 나왔던 진행 상황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거는 뭐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좀 무책임하겠죠. 그래요? 영향이 있죠. 예. 있는데 예. 이 건을 가지고 야당에서도 예. 정치 공세를 계속 하거나 또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하는 순간 네. 야당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우리 사회의 이 변혁에 또는 전환의 과정으로 변화 발전의 과정으로 봐야지 보고 네. 자성하는 각자가 정치권에서도 정말 자성하면서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 네.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에 이용하겠다 유불리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순간 아마 또 다른 또 역풍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지사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미투라는 쓰나미가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네. 정치권까지 있는지 좀 패닉 상태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예, 그러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가 지금 이제 거의 충격을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자기 자신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겠죠. 나는 뭐 하자가 없나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하여간 참 어렵습니다 요새 지금 세상이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투가 자기를 겨냥했다가 좌파만 잡아갔다. 그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그 뭐죠 무슨 사건? 발정제 사건. 예. 그걸로 이제 이게 덮어진 셈인데 네. 발정제 사건이 그게 결국 그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다닐걸요 아마. 예. 그렇게 보세요? 예. 하여간 재밌는 분이세요 그분은. 엉뚱한 것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청와대 가서 예. 이제 일단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안희정 전 지사 왜 얘기 막 사석에서 임종석 실장한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나 안 맞는 격식이 안 맞는 얘기고 예. 자리에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런 자리에 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례하고 예의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럼 의도적 발언이라고 보세요? 실수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 했다.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한 겁니다. 자기 얘기를 덮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속칭 질렀다. 예. 의도적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이유는 자기의 그거를 덮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시중에 막 찌라시들이 난무하니까 예. 뭘 어디서 봤는지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속한 거죠.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예, 얘기가 재미없네요.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뭐 자연스럽게 오늘 그 청와대에서의 어떤 그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차 모임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두환 의원님은 대북 특사단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과를 가지고 온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게 네. 과거에도 이제 그런 입장을 북한에서 보인 게 여러 번이에요. 그래요? 9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면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표시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핵 개발했잖아요. 예. 물론 지금 너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북한에서 저렇게 이제 조금 양보 내지는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잘한 거죠, 우리가. 예. 그렇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예. 실제로 과거에 이제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과거에 또 그랬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그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쨌든 판문각이긴 합니다만 자유집이긴 합니다만은 평화의 집, 평화의 집에 남측 그까지 우리 땅으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군사분계선에서 한 200m인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실제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말 그대로 금기시되어 있는 비핵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여야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그 합의한 것 자체도 상당히 그 파격 아닙니까? 그렇죠. 파격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란의 경우는 제재가 들어가서 20개월 만에 이제 대화에 나오고 4년 만에 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은 제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셈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뭐 굉장히 아픈 모양이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특수 2부에서 한 것, 그다음에 첨단 범죄 수사 1부에서 한 이 다스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그 당사자들로 구체적 지금 이 증거들이 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기소를 하는데 기소까지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게 큰 그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를 수는 없는 거고 한 번 불러서 이제 모든 걸 끝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영장을 그 청구하든 말든지 할 텐데 그러니까 그 검찰도 그만큼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어차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부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최대한 때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형제들 간에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상원 회장이 뭐 검찰에 가서 그 뭐 진술했다 이런 보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되는 순간 삼성 그 뇌물일죄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러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51% 이상이 돼야지 확실하게 주인이거든요. 사실 기업은. 잠깐만요. 그럼 이 법률 대응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51%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검찰에서는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주식 한 주만 나와도 씌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로 잠깐만. 근데 문제는 아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김재정 씨 이 상속세를 물납을 하면서 그 지분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결국 지금 김재정 씨 그 지분 그 전에는 이제 모든 행위들은 위법된 행위들은 그때 그 전에 나왔으니까 그 관계만 김재정 씨 그 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결제하고 지배했다 이런 정황들을 다 진술을 받아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거를 지금 MB 형이 다 감당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다섯 건만 해도 클 거고요. 이상은 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은 회장도 그렇고 그 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특활비 관련돼서 또 뇌물 관련돼서 김백준
기획관이 다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 감옥을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세훈 저 국정원장도 그렇고. 예. 지금 말씀대로 이 측근들하고 싸운 건 맞는데. 네. 결국 그래서 진술할 때 그 측근들이 검찰에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결국은 감옥을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형량의 문제. 그거를 다 뒤집어 쓸 만큼 MB와의 관계가 특별한 정말로 특별한 관계였겠냐.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급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정도원 의원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거의 다 본인이 뒤집어 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뭐 이제 자기가 원세훈 건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댓글 공작하고 이런 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알았고요. 그냥 보고 다 했고요. 지시했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는 종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검찰 그 특활비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보고했다고도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했냐 안 했냐만 적시가 되지 않았지. 청와대에는 보고했다라고 했으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검찰에서도 안 내놓겠죠. 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도원 전 의원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탈락을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자, 그럼 다스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분율 얘기한 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분율은 얘기는 법적인 거니까 좀 재미없는 얘기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녹록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굉장히 지금